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관련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지금은 육아를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4년 정도 됐어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 제가 먼저 호감을 느꼈고 이상하게 이 사람과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태껏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게 바로 운명인가 싶었네요. 연애를 하게 되면서 서로의 속사정까지 오픈하게 됐는데 그 사람은 조심스레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이후로 아주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귀하게 자랐을 것 같은 귀공자 스타일인데 거칠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니 마음이 더 쓰였어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 가정을 이뤄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인생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남편을 친아들처럼 많이 챙겨주셨어요. 딸밖에 없는 저희 집안에 귀한 아들이 들어왔다며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죠. 친정아버지와 남편이 공교롭게도 취미가 같아서 주말마다 둘이 사이좋게 이곳저곳 다니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둥글둥글한 성격이라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하지만 좋았던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행복에 제동이 걸렸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지만 결혼 기념일만큼은 잊지 못하는 날로 만들자고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결혼 1주년이 되는 날 가고 싶었던 식당에 예약을 하고 둘이서 오랜만에 연애 시절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이 타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옆자리가 허전해서 보니 남편이 없는 거예요. 슬며시 일어나 침실 밖으로 나가니까 그제야 남편의 목소리가 작은 방 쪽에서 들려오더라고요. 누군가와 통화 중인 것 같았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말하기만 해봐. 절대 안 돼. 알았어, 만날게. 만난다고. 만나주면 되잖아. 수상한 남편의 통화 내용에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걸어가게 됐어요. 제 발걸음 소리가 들렸는지 남편은 허겁지겁 전화를 끊고는 아무렇지 않게 작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보 깼어? 내가 옆에 없어서 놀랐구나. 통화 중이었어? 그게 부장님이 갑자기 업무적으로 물어볼 게 있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 지금 이 시간에? 거래처가 해외에 있잖아. 그쪽은 대낮이니까. 부장님은 한국에 계시잖아. 지금 한창 주무실 시간 아니야? 임원 승진이 코앞인데 밤낮이 뭐가 중요하겠어. 워낙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 직원들 달달 볶기로 유명해. 전화 안 받으면 다음날 엄청 깨지거든. 그래서 급히 받았어. 분명 그 통화 내용은 부장님과의 대화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하마터면 저도 자연스레 속을 뻔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대화 내용이 신경 쓰여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이 자는 사이에 핸드폰을 몰래 볼까 싶었지만 비밀번호도 모르고 여태껏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본 적이 없었던지라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남편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지만 정작 이 남자의 사생활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네요. 혹시 여자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그게 아니라면 통화 내용을 숨길 일이 없잖아요. 회사 일이라면 그 작은 방에 가서 속닥대며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제가 등장하자마자 다급하게 끊을 필요도 없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착한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겉으로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뒤에서 더 심한 짓을 하고 돌아다닐지 누가 알아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은 기본적으로 야근에 회식에 늘 바쁜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의 친한 동료가 있는데 어쩌다 그분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서 회식이 있는 시간 아니냐고 물어보니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부서 회식 없는데요? 회식이 없다고요? 저희 회식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전무님이 바뀌면서 문화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야근도 없어요. 야근이 없다뇨? 제 남편 일주일에 3번은 야근하던데? 그래요? 개인적으로 일이 좀 많은가 보네요. 잘 모르겠네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제 남편 요즘 이상한 점 없어요? 글쎄요. 그냥 다른 생각에 좀 빠져있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는데 그 외에 이상한 점은 못 느꼈는데. 워낙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하는 친구지 않습니까? 저에게 야근과 회식을 한다고 해놓고서 여태껏 뭘 했을까? 솔직히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 몰래 2집 살림이라도 하나 싶어서 불안해지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비상금을 빼돌린 정황까지 발견하게 됐네요. 결혼 전에 서로 경제적인 부분을 오픈하고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야금야금 돈을 빼돌렸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잠을 잘 때 핸드폰을 옆에 두지 않고 어딘지 모르는 곳에 숨겨두고 잤어요. 제가 혹시나 볼까봐 숨겨둔 거겠죠. 그리고 같이 있을 때도 핸드폰을 늘 주머니에 넣고 있었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갔어요. 나중엔 진짜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가 집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핸드폰을 숨기는 걸 보니 저도 서서히 마음이 식었어요. 같이 있어도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날도 남편은 야근을 하겠다고 하고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거짓말을 한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남편을 기다리는 내내 저는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내가 모르는 여자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치가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놓고 미안한지 밤늦게 치킨 한 마리를 사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나는 이렇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로운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다정하게 구는 게 너무 짜증났죠. 착한 척, 나를 위하는 척 연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진 시침이 뚝 떼고 있자 싶었는데 그것도 너무 고역이더라고요.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우라가 치밀어 한번 추궁하게 됐네요. 왜 늦었어? 야근, 알잖아. 오늘 진짜 야근 맞아? 그럼 내가 어디 가겠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야근 맞냐고? 왜 그래? 가뜩이나 피곤한 사람한테. 끝까지 회피하겠다 이거야? 당신 요즘 좀 이상한 거 알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나를 세우고 몰아붙이잖아. 차라리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말을 좀 해줘.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변한 거겠지.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잖아. 내가? 무슨 거짓말? 지금 당장 회사에 전화해 볼까? 당신 부장님이란 분한테 전화해봐. 오늘 야근 안 했잖아. 다 알아.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 야근한다고 거짓말해놓고 여태껏 뭐 했어? 당장 말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여보, 그게... 말 흐리는 거 보니까 말문이 막혔나 보네. 여태껏 나 속이니까 좋았어? 행복했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럼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는 건데? 잘못은 당신이 저질렀는데 왜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냐고.
미안한데 날 좀 내버려두면 안 될까? 여자 있어? 진짜로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시간을 좀 줘. 조만간 해결할게. 그때까진 이유는 묻지 말아주라. 물론 궁금할 거고 답답할 거 아는데 나도 내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 나더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달라 그거야? 토달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부부 사이에 숨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나 사실 당신 통화 내용 다 들었어. 와이프한테 말하지 말라느니 만나주겠다느니 뭐 그딴 말 짓거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 도대체 누군데? 말을 해달라고. 오늘은 밖에서 잘게. 우리 내일 둘 다 일해야 하잖아. 어디 가게? 말해봐. 그 여자한테 가는 거지? 그 여자랑 나 사이에 저울질하고 있었어? 결국엔 날 버리기로 한 거야? 그런 거야? 남편은 말없이 겉옷을 챙겨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확실하다고 느꼈어요. 그런 냉정한 표정은 처음 봤거든요. 저의 좌절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그날 저는 밤새도록 울었어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겨우 1년이 갓 지난 신혼 때 불륜을 저지르는 게 정상인가 싶어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이후로 남편은 며칠 동안 제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괜찮은 여자길래 본처를 버리고 살림을 합치나 그 정도로 좋아하는 건가 싶어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고 삶의 의미조차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우울증이 왔어요. 이대로 허무하게 이혼을 하게 되는 건가? 증거 하나 잡지도 못하고 떠나보내야 하는 건가? 만약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다 보니 점점 감정이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건은 반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날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갑자기 대뜸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남편이라면 비밀번호를 누를 테고 택배나 배달이면 배를 누를 텐데 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처음이라 깜짝 놀랐네요. 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세요? 김철수 여기 살지? 그놈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으니까 문 열어. 웬 여자 목소리더라고요. 올게 왔구나 싶었어요. 남편의 이름을 대며 찾아온 걸 보니 내연녀라는 직감이 들더라고요.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또래가 아니라 나이가 좀 더 드신 여성분이셨어요. 순간 벙쪄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분은 현관문을 확 열고 집 안으로 순식간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뒤늦게 붙잡고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세요? 남의 집? 어이가 없네. 김철수가 내 아들인데 이게 남의 집이야? 아들이라뇨? 분명 그 사람은 어미 소중함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걔가 그러지? 참나,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 뻔뻔하게 집을 훑어보더니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지? 걔가 원래 지 아빠 닮아서 거짓말을 좀 능수능란하게 하는 놈이야. 오죽하면 나랑 연 끊겠다고 도망을 갔겠어. 하지만 핏줄이 쉽게 끊어지니? 천류는 절대로 못 끊는 법이지. 진짜로 어머님이시라고요? 내 아들내미 홀린 게 네 년이구나. 어디가 그렇게 좋디? 네? 잘난 우리 아들 누구랑 결혼했나 궁금해서 찾아왔더니 차도 한 잔 대접 안 해주고 예의가 아주 엉망진창이네.
어디 저녁상 좀 차려봐라. 며느리 음식 솜씨 좀 보자. 내 입맛이 좀 까다롭거든? 대충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 꺼내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좀 차려봐.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하니 있었는데 잠시 후에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다급하게 물었어요. 지금 집에 누구 와 있어? 응, 당신 어머님이라는 분이... 지금 퇴근해. 갈게.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더니 급히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온 건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성큼성큼 그분 앞으로 가더라고요. 화가 많이 난 표정이었는데 그분은 남편을 보며 해맑게 웃었어요. 어머, 우리 아들 왔니? 엄마가 우리 며느리 손맛 좀 보려고 방문 좀 했다. 여기서 밥도 먹고 하루 자고 갈 계획인데 괜찮지? 보니까 방도 하나 남던데.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네. 나가요. 나가라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 몰래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겨우 주소 찾아 방문했더니 나더러 나가라고?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가족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라고! 내가 경고했지. 우리 와이프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천륜이 어디 쉽게 끊어지니? 그리고 나 오늘 며느리 처음 봤어. 내가 오죽하면 여길 직접 찾아왔겠니? 네가 하도 안 보여주니까 직접 온 거잖아. 엄마랑 연 끊고 네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아무튼 난 오늘 너 보러 온 거 아니니까 나가려면 네가 나가. 오늘 난 며느리랑 오손도손 이야기 좀 할란다. 네 아버지 얘기도 좀 하고 어린 시절 어떻게 자라왔는지 얘기도 좀 하면서.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지. 내가 신신당부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와이프 앞에 나타날 수 있냐고! 그러게 엄마 말을 좀 잘 듣지 그랬어. 내가 그랬지. 넌 내 손바닥 위에 있다고. 네가 어딜 가든 뭘 하든 엄만 다 알 수 있단다. 이참에 사돈내외도 좀 보고 갈까? 상견례도 나 빼고 했잖아. 괜찮은 한정식 집 좀 예약해라. 제대로 된 상견례 다시 해야지. 나가라고! 남편은 그분에게 소리를 지르며 옷을 잡아당겼고 그분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버텼어요. 그분은 남편에게 욕을 하며 배은망덕한 놈, 날벼락 맞을 놈 소리를 지르셨고 남편은 그분의 뒷덜미를 잡고 안간힘을 써가며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둘은 서로 욕하고 싸우며 육탄전을 벌이더라고요. 남편은 내쫓으려고 하고 그분은 나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대체 둘이서 무슨 사연이 있길래 서로 죽일 듯이 다투는지, 저분은 진짜로 제 남편의 어머니가 맞긴 한 건지, 맞다면 왜 남편이 여태껏 저를 속인 건지 혼란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정말 역대급 대재앙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둘이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거예요. 너무 살벌해서 무서울 지경이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그분을 내쫓았습니다. 너무 놀란 제가 벌벌 떨고 있자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이게 무슨 상황인 건데?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데? 시간만 주면 다 정리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대체 뭘 정리하려고 했던 건데? 아까 그분이 진짜 당신 어머니야? 둘이 대체 무슨 사이길래 내 앞에서 욕하고 싸우는 건데? 진짜 어머니야? 그런 거야? 친모는 아니고 새어머니.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새어머니가 있다는 사실 왜 말 안 한 건데? 연 끊고 지냈으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찾아오셨잖아. 나한테 또 숨기는 거 있지? 둘이 아까 부딪히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뭘? 내가 지금부터 정말로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진심으로 날 믿어줄래?
믿고 안 믿고는 내 선택이야. 당신은 나한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나는 여태껏 당신한테 숨기는 거 하나도 없었어. 적어도 부부라면 서로 오해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요 며칠 당신이 외박하고 연락 안 받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가슴 답답하고 무너졌는지 알아? 난 당신이 바람 피운다고 확신해서 이혼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었다고. 맹세코 바람은 아니야. 정리하고 싶었어. 당신 몰래 혼자. 그러니까 뭘 정리하고 싶었는데? 새어머니. 내 인생에 도움도 되지 않는 새어머니랑 완벽하게 관계를 끊고 싶었어. 그게 다야. 그럼 그냥 끊으면 되잖아. 당신도 성인인데 싫은 사람이랑 연 끊는 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나한텐 어려워. 나도 모르게 길들여졌나 봐. 새어머니가 당신한테 어떤 존재길래? 어렸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집에 데리고 오셨는데 그때부터 지옥이었어. 사실 우리 아버지가 그리 존경할 만한 분은 아니었어. 허구한 날 교도소 들락날락거렸으니까. 아버지가 집을 비울 때마다 새어머니와 단둘이 있는데 어린 나를 굶기고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그야말로 아동학대를 시키더라. 아버지가 출소하고 술 마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땐 두려웠어. 이젠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새어머니 뿐이겠구나. 법적으로 엮여있지도 않은 새어머니를 어머니랍시고 믿고 따랐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었으니까. 어린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뿐이었으니까. 그런데 새어머니한텐 내가 짐이었나 봐. 허구한 날 집에 남자를 데려오는데 그럴 때마다 날 내쫓더라. 중학생 됐을 땐 나더러 돈 벌어오라고 해서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도 시작했어. 그리고 틈틈이 전단지 돌리는 일도 하고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었어. 알바비 받는 날마다 새어머니는 나한테 잘했다면서 미역국 끓여주셨는데 그게 유일하게 나한테 밥을 해주신 날이었고 바로 다음 날부턴 다시 돈 벌어오라고 매를 들더라. 분명 학대였는데 난 중학생 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거야. 그러다가 고등학생 되면서 점점 독립적으로 변하고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니까 그제야 내가 얼마나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았나 싶더라. 그제서야 새어머니 곁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일단 돈을 모았어. 대학은 검정고시로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일단 돈을 벌어야겠더라고. 그렇게 혼자 독립할 정도로 돈을 모았는데 새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고 돈을 몽땅 훔쳐버린 거야. 그리고 새로운 남자랑 살림 합치더라. 그때 깨달았어. 그 여잔 내 인생의 원흉이다. 그 여자만 없어도 내 인생이 최악으로 가진 않겠구나. 그때부터 그 여자랑 연 끊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잠도 안 자고 돈 벌어서 독립해서 살았어. 나도 행복하고 싶었거든. 누군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싶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 내 꿈은 그게 다였어. 그러다 널 만났고 인생 처음으로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놈이었구나 싶더라. 이제야 내 인생이 나름대로 잘 풀리나 싶었는데 새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나름 엄마랍시고 용돈을 요구하더라. 오랜만에 만나서 한다는 말이 돈 내놓으래. 키워준 값을 달래. 어이가 없어서 무시했지. 그랬더니 내 약점을 무기 삼아서 협박하더라. 전과 있는 네 아버지 과거를 와이프랑 처가 식구들한테 폭로하겠대. 내 전국을 제대로 찌른 거지. 난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거든. 아니, 사실 너무 부끄러웠어. 갖다 붙일 수 있는 범죄는 죄다 저지르고는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던 아버지의 과거를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었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나를 색안경 끼고 보는 그 시선이 너무 싫어서 고향도 떠나왔고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했던 건데 새어머니가 있는 한 난 아버지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아버지라는 그림자가 없는 세상에서 새 출발하고 싶어서. 그래서 너한테 우리 아버지가 평범하게 공장 다니던 분이었다고 거짓말했던 거야. 처음부터 속여서 미안해. 너까지 나를 색안경 끼고 볼까봐 두려웠어.
나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줬으면 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숨기고 말았어. 한번 거짓말하게 되니까 그걸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더라. 그래서 새어머니한테 몇 번 용돈을 보내드렸어. 그랬더니 점점 선을 넘더라고. 자꾸 돈을 요구하고 안 보내주면 만나러 오겠다고 협박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와이프한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너무 지쳤어. 나중엔 요구하는 액수가 점점 커지는 거야.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만하자고. 우리 관계 정리하고 이제 각자 새 출발하자고. 난 이제 당신 아들도 아니고 당신을 엄마로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내 인생에서 빠져달라고 신신당부했더니 오늘 우리 집에 직접 쳐들어온 거야. 내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약점을 당신한테 폭로할 계획으로 온 거겠지. 난 그저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이게 돼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이게 내 모습이고 내 현실이야. 평화롭고 화목한 당신 집안이랑은 완전히 반대인 곳에서 자랐어. 잘 성장하지도 못했어. 나는 여전히 그때 상처받은 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만 같아. 이런 나한테 실망한 거 알아. 당신 속였던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럼 여태껏 나 몰래 숨기고 있었던 게 내 연녀가 아니고 새어머니였단 말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불륜 저지르는 놈들이야. 내가 어떻게 당신을 두고 바람을 피우겠어. 그건 절대 아니야. 난 결백해. 결국엔 거짓 하나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했던 거잖아. 난 그동안 상처받았고 당신을 오해하고 있었고 그것도 모르고 나는 오만 가지 생각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았어. 미안해. 나를 그렇게 못 믿었어? 아버지 과거 하나로 내가 당신이랑 헤어지기라도 할 줄 알았어?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잖아. 당신은 그게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달라. 내가 만약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말씀드렸으면 과연 나를 친아들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을까?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게 가정 형편이고 따지지 않으려고 해도 따질 수밖에 없는 게 가정 환경이야. 살아오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 그래도 우린 부부잖아. 솔직하게 말했으면 나도 이해했을 거야.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라고.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더라. 정말 미안해. 못난 놈 만나서 괜히 맘고생만 하게 하고 당신이 나한테 여자 있냐고 물었을 때 솔직하게 털어놨어야 했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차라리 불륜으로 오해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털어놓기 힘들었어. 집 나와서 회사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당신이 날 버리면 어떡하나, 또 버림받으면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통스럽더라. 하지만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전까진 당신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 결국 애초부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더 괴롭더라. 하지만 이제 모든 걸 털어놓으니까 나도 마음이 많이 편해지네. 진작 당신한테 다 말할 걸 그랬나 봐. 이제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처가댁이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면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말씀드릴 거고, 애초부터 속인 게 너무 괘씸하다면 그 죗값도 달게 받을 준비가 돼 있어. 책임질게.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태연한 척하긴 했지만 충격적이긴 했어요.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와 집에서 버리는 사람이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불륜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싶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더 큰 문제인 건가 싶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그 새어머니라는 분이 또 언제 찾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항상 집에 혼자 있고 그쪽도 그걸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도 여태껏 그런 힘들었던 과거를 이겨내고 지금까지 버텨온 게 대단하더라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 저라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지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막막했을 것 같다.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일단 그동안 고생했다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살면서 그 말을 처음 들었대요.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그 말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니 너무 감격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같이 울었네요. 울고 있던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일한 가족이라고 믿었던 새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고 협박까지 당하면서 지금껏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살았겠어요. 이제는 마음 편해지라고 보듬어줬죠. 그날 저희 부부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여태까진 사실 남편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더 컸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남편이 저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강한 사람이 돼야겠다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긋지긋한 인연은 그냥 끊어내라고. 협박을 한다면 그냥 무시하라고. 그리고 그 후로 며칠이 지나 새어머니라는 분이 또다시 제가 혼자 있는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길래 태연하게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시죠? 어쩐 일이라니? 내 아들 집에 내가 오겠다는데 뭐가 문제니? 들어가게 좀 비켜라. 여전히 뻔뻔하게 저를 밀치고 집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소파에 편히 앉으시더니 저에게 과일을 내오라고 시키더라고요. 뭐 망고나 체리 이런 비싼 과일 없니? 요새 나이 드니까 그런 달달한 게 땡기더라. 그런데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던 중이라서요. 미리 연락을 좀 하고 오셨더라면 제가 과일을 준비했을 텐데 죄송하네요. 그러면 사오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니? 왜 멀뚱히 서 있기만 해? 어머님 혼자 두고 집을 비우라고요? 그건 아니죠. 손님을 두고 어떻게 집을 비워요. 아무튼 이젠 문 두드리고 들어오는 것도 귀찮으니까 비밀번호 알려다오. 앞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할 텐데 비밀번호는 알아야지. 안 그래?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 뭐 급한 건 따로 있지. 아니 글쎄, 아들이 잘 보내던 용돈을 갑자기 뚝 끊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일러 들어왔다. 내가 여태껏 아들 밥 먹이고 열심히 키워서 훌륭하게 키웠잖니. 친엄마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지?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다. 맘 같아서는 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금이야 오기야 친아들처럼 키웠어. 내가 책임지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끝까지 엄마로서 역할을 한 거지. 여태껏 나는 걔를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내 피부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서 여태껏 걔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엄마 연락 받지도 않으니 내가 속이 상해 안 상해? 그래, 뭐 사는 거 바쁠 수 있다 쳐. 하지만 온 세월 다 바쳐서 키워준 엄마한테 성의 표시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그리고 너도 좀 그래. 나라는 존재를 알았으면 먼저 연락해서 살갑게 구는 맛이 있어야지. 어떻게 한 번을 다가오지 않어? 생각이 없는 거니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거니? 용돈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그거야 너희 알아서 챙겨줘야지. 뭐 달마다 이체해주기 귀찮으면 한꺼번에 줘도 되고. 그런데요. 용돈 드리면 저희 남편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주실 수 있나요? 뭐라고? 사과? 뭔 사과? 어린애한테 돈 벌어오라고 시키고 학대하고 눈 내리는 날 내쫓았다고 하던데요. 그거 아동학대인 건 아세요? 뭔 소리야? 그게 왜 아동학대야?
내 새끼 내가 알아서 잘 키운 거지. 걔는 나 아니었으면 멀쩡히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도 없었어. 그리고 성인 되고 한참 연락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협박도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 남편이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아세요? 어이가 없네. 나랑 내 아들 일에 네가 무슨 상관이니? 며느리 주제 기어오르겠다 이거야? 하긴 근본도 없는 애가 뭘 알겠니? 요즘 애들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네. 너 내가 만만해 보여? 여태껏 아들이랑 떨어져 지냈다고 시어머니 같지도 않다 이거야? 진짜 친아들처럼 생각하셨다면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주셨겠죠. 이렇게 와서 돈 달라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너까지 이제 나를 무시한다 이거지? 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철수애비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 집안 식구들한테 폭로해줘.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인 건 모르지? 교도소 다녀오신 거요? 그게 저희 결혼 생활에 무슨 상관인데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런 분을 선택해서 살림까지 합친 어머님도 그리 떳떳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유유상종이라는 말 모르세요? 부모가 저지른 잘못을 자식에게 책임 전가하는 건 너무 잔혹한 거 아닌가요? 제 남편이 착하고 순진해서 잠시 휘둘렸을진 모르겠지만 전 달라요. 저희 식구들한테 폭로할 거면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제가 그깟 일로 겁먹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착각하셨네요.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혼자 못 죽지. 다 까발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불안하시죠? 유일하게 가진 무기 하나로 돈을 마음껏 뜯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초조하신 거잖아요. 용돈을 달마다 받으시려면 더 큰 무기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고작 그거 하나로 저를 협박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솔직히 좀 웃기네요. 더 큰 걸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빈약해서 실망인데요? 저희 집 식구들한테 폭로하실 거면 주말에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날이 유일하게 다 같이 모여있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미리 일러두는데 그 집에 가셔도 본전도 못 찾고 쫓겨나실 거예요. 각오하시는 게 좋을걸요? 그래, 지금은 둘이 죽고 못 살겠지. 하지만 조만간 후회해야 할 날이 올 거야.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그 성격 어디 가겠어? 보고 자란 게 그것뿐인데 그놈이라고 뭐 다르겠어? 조만간 지 애비랑 똑같이 행동할 거다. 내가 장담해. 신기하네요. 보통 어머니라면 아들이 나쁜 길로 새지 않길 바라는데 어머님은 마치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길 바라고 있는 눈치인데요. 설마 아들 인생이 망하길 바라시는 건 아니죠? 그런 마인드로 아들을 키웠으니 이쪽에서 연을 끊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만약 어머님이 진심을 다해 제 남편 키우셨더라면 저희가 알아서 용돈 지어드리고 결혼식까지 모셨을 거예요. 이게 다 인과응보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다른 남자 만나서 살림도 차리셨다면서요? 그럼 그분이랑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왜 여기까지 찾아오세요? 설마 형편이 많이 어려우세요? 내가 너한테 일일이 내 사정까지 얘기해야 되니? 그러고 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른한테 그따위로 말해? 내가 살다 너같이 버르장머리 없는 애는 처음 본다. 우리 아들은 이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했는지 내가 이 결혼 말렸어야 했는데 이 천추의 한이다. 어머님은 결혼 말릴 자격 없으세요. 부모로서 의무를 하지 않으셨으니 자격도 당연히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님께 며느리 의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앞으로 저희 집에 찾아오시려면 미리 연락 좀 주실래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정말 불쾌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자주 찾아오진 마세요. 집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이라 손님 맞이하기 힘들거든요. 가능하면 방문하지 않으시면 더 좋고요. 솔직히 목적이 있을 때만 저희 집 오시잖아요. 저희는 어머님께 드릴 용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일로 찾아오지 마세요. 은혜를 이따위로 갚겠다 이거니? 진짜로 나한테 이럴 거야? 혹독한 시집살이를 안 당해봐서 네가 내 성격을 모르는구나. 에이, 요즘 시집살이가 어딨어요. 각자 잘 살면 그만이지. 설마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시려고 하신 거예요? 요즘 그러면 아들 이혼당해요, 어머님. 됐고, 나는 여기서 못 나간다. 갈 곳도 없고 밥 사 먹을 돈도 없으니 여기서 버틸 수밖에 없지. 내가 여기서 같이 살아도 괜찮지? 맘대로 하세요. 대신 저도 편하게 있을게요. 무슨 놈의 집안에 이렇게 먹을 게 없어? 아니, 과일 진짜 없어? 그럼 어머님이 사오세요. 집 앞에 마트 있는데 거기 과일 많아요. 내가 돈이 어딨어? 저도 없어요. 네가 왜 없어? 젊은 애가 돈이 왜 없어?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말이에요. 사실 온전히 제 것이 아니거든요. 달마다 대출이자를 얼마나 내는지 아세요? 남편이랑 저랑 월급 합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심지어 요즘 경기가 더 힘들어져서 그것마저 감당할 수 없어서 부업까지 뛰고 있어요. 그게 요즘 젊은 부부들의 현실이랍니다. 제 친구들 보면 시부모님이 집도 사주시고 생활비도 척척 주시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님이 계시다는 소리 듣고 내심 기대했는데 오히려 용돈을 바라시니. 뭐? 얘가 지금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근데요, 어머님. 혹시 모아둔 돈 있으세요? 여태껏 살면서 목돈 정도는 모아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어딨니? 그럼 땡전 한 푼 없으신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믿는 도끼에 팔등 찍혔다. 왜? 그럼 살림 차렸던 그 남자분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내 인생이 워낙 팍복한가 보지. 그럼 지금이라도 일을 좀 하시는 게 어때요? 노후 대비는 하셔야 하잖아요. 시어미한테 나가서 일을 하라고? 최소한의 생계 비용은 마련하셔야 하잖아요. 아들만 믿고 계시다가 이렇게 발등 찍히셨잖아요. 원래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마음이 편한 거잖아요. 어머님이 일할 수 있는 곳 엄청 많을걸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저희도 열심히 벌고 어머님도 열심히 벌어서 저희 대출 먼저 갚아요. 그 뒤에 저희가 어머님께 용돈 드릴게요. 내가 번 돈 갖다 바치라는 거니? 그게 말이 돼? 어이가 없어서 정말. 저희가 너무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럼 어머님 명의로 대출 가능하면 저희 대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미쳤어? 내가 너희한테 대출을 받아주게? 난 빚지는 거 질색이다. 저는 적어도 어머님이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일단 빚을 갚아야 여유가 생기는 법인데 너무 각박하시다. 서운한데요? 지금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오죽하면 냉장고에 먹을 게 생수밖에 없겠어요? 시끄러! 나갈 테니까 귀찮게 좀 그만해! 어머님 어디 가세요? 따라 나오지 마! 지겨워 죽겠네 정말. 결국 그분은 스스로 나가셨습니다. 원래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이쪽에서 아쉬운 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승산이 없어 보이셨는지 다급하게 나가셨어요. 그 이후로 그분은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처가 식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살 수는 없다며 여태껏 숨겨왔던 가정사를 저희 부모님 앞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모두 그 얘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아유, 참 고생 많았네. 그날 밤 남편은 친정아빠와 단둘이 술을 마시며 밤을 새웠네요. 이제 숨기는 게 없으니 마음이 후련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태까지 남편은 과거에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린 시절 어떤 추억이 있으며 어린이날에 무엇을 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는 타입이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좋은 추억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걸 오픈한 후부터는 남편이 과거 이야기를 많이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1년 중에 어린이날이 제일 싫었어. 학교 가면 애들이 놀이동산 다녀왔고 뭘 먹었다고 자랑하는데 난 그러지 못했으니까. 수많은 날 중에 하루일 뿐인데 그날만큼은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 그래서 나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줄 거야. 어른이 돼도 추억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이제부터라도 어린이날마다 재밌게 놀면 되지. 쉬는 날이니까 그때 즐기지 못했던 거 마음껏 하고 살자.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점점 성숙해졌고 2년 후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게 됐네요. 남편은 아들을 낳은 후 엄청난 슈퍼맨이 됐습니다. 출근 전에 아이를 케어하고 퇴근하고 바로 집에 들어와 아이 씻기고 잠까지 재우는 게 남편의 일과가 됐어요. 원래 하던 취미 활동도 전부 관두고 주말엔 아이만 돌보더라고요. 약속한 대로 좋은 아빠가 돼가고 있네요. 아들의 얼굴만 봐도 행복하대요. 자신의 분신 같아서 더 감동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과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낳고 키워보니 생각이 달라졌어. 난 반드시 좋은 부모가 될 거야. 인생의 목표가 새로 정해진 기분이야. 앞으로 난 아이를 위해 살 거야. 물론 육아를 하면서 서로 다투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은 이후로 알 수 없는 묘한 전우애 같은 게 생겼어요. 이 사람과 끝까지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요. 사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우리 둘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됐는데 막상 낳아보니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힘과 추진력이 생기더라고요. 삶에 의미가 생긴 기분이 이런 걸까요? 이런 게 모성애의 힘인가 느껴질 정도로 요즘에는 없던 힘이 생기는 기분입니다. 부모는 참 위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고비를 넘겼으니 이제 다음 고비는 더 지혜롭게 넘길 수 있겠죠.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저희 부부는 최대한 성숙하게 잘 넘어보려고 해요.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긴 마라톤을 열심히 함께 달려보려고요. 언제나 초심이 무너질 것 같으면 와서 사연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써봤어요. 부디 제 이야기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다시 육아를 하러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사연도 한 번에 다 쓰지 못하고 끊었었더니 횡설수설 난리도 아니네요. 그래도 열심히 써봤으니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